집. 회사를 나 몰래 그만둔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생겼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여보. 당신 사업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퇴직금으로 투자한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망해버릴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뭐? 아니, 누가 퇴직금을 몽땅 주식 투자에 바쳐.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근데 정말 당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사업 확장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확장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한데 지금 당장 회사 명의로 대출받기에도 무리가 간다며. 마침 선배가 수익률 좋을 만한 투자 회사를 추천해줘서 거기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당신 도와주면 되겠다 싶었지. 내가 퇴직금 말고 모은 돈이 없잖아. 어떻게든 당신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아,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큰일을 왜 말없이 저질러? 요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바쳐. 당신 원래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면 어떡해? 미안해, 정말. 내가 일생에 당신한테 도움된 게 하나도 없잖아.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근데 선배가 이건 무조건 된다고 하잖아. 자기도 투자해서 떼돈 벌어서 회사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이나 간다고 어찌나 으스대던지. 나도 선배 말대로 하면 부자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니던 회사 잘 다니면 된다고. 우리 둘 중 한 명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아,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당신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가서 수익률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10원 한 푼도 안 오르는데 현타가 오더라고. 나만 이렇게 미련하게 돈을 벌고 있나 싶어서 그만. 빚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갚을게. 내가 공사판을 뛰더라도 갚는다고. 그니까 너무 걱정 마. 어? 그래. 본인도 얼마나 잘해보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이 사람이 딴 데 눈 돌릴 사람도 아니고. 됐어. 무슨 공사판이야. 허리도 안 좋으면서. 그냥 내 일 좀 도와줘. 어? 일을 도와주라니? 안 그래도 인력이 좀 모자라. 어차피 퇴사 처리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출근하는 척하면서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로 출근해. 당신이 그래도 회사 경력이 많으니까 도움 되겠지 뭐. 정말이야?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진짜 이번 한 번뿐이야. 당신도 잘해보고 싶어서 실수한 걸 테니까 이번은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나한테 말없이 빚지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그러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알지? 당연하지. 내가 또 그러면 사람도 아니지. 고마워, 여보. 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할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이혼이 뭐 쉽나.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바로 이혼을 해. 혹시나 하는 말인데 내 회사라고 해서 막 놀면서 일하라는 말 아닌 거 알지? 그럼 당신 회사인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잘할게. 그래. 내가 직원들한테 말해 놓을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그래, 나다. 넌 요새 전화 한 통이 없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 맘인 거냐? 아, 그럴 리가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업이 너무 바쁘잖아요. 저도 정신이 너무 없고 집에도 일이 좀 생겨서 그랬어요. 잘 지내시죠? 집에 일이 있다니? 무슨 일? 우리 선우한테 무슨 일 생긴 거냐? 아니면 우리 손주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들이 회사 때려치고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빚만 잔뜩 지고 왔다는 말을 하면 많이 속상해 하시겠지. 어차피 묻기로 한 거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혜린이 혜수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별것도 아닌 일에 핑계는. 아무리 요새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시부모 챙기는 건 며느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우리 선우가 그냥 놀고 먹는 애도 아니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앤데 와이프 되는 사람이 남편 부모를 당연히 챙겨야지. 안 그러냐? 네, 알겠어요. 대답도 영 시원치가 않구나. 저기,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언제 시간 되냐? 하실 말씀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좀 중요한 얘기지. 내가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굳이 널 불러내서 한단 거냐, 지금? 아,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바쁜 사람이야. 암튼, 내일 한번 보자꾸나. 내일이요? 그래. 우리 집에서 보긴 얘기가 좀 그렇고, 내가 잘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 좀 하자꾸나. 한, 저녁 때 보자고. 알았지? 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집에서도 못할 얘기가 대체 뭐지? 정말 급한 일인가? 그래, 그럼 내일 보자꾸나. 주소랑 시간은 내가 따로 보내마. 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 집. 혹시 어머니께 뭐 들은 말 없어? 어머니? 글쎄, 요새 통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래? 대체 무슨 일이시지? 그러게, 왜 나를 안 부르시고. 어머니 원래 그러잖아. 큰일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출장을 가서 우리 회사에 당신 처음으로 일하러 오는 날인데 가보질 못했네. 어때? 괜찮았어? 뭐 다들 반겨주시던데?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뭔 팀장 자리까지 만들어놨어. 안 그래도 되는데. 전 회사에서도 팀장이었잖아. 당신 나이도 있고 내 남편인 거 웬만한 직원들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래. 팀장 자리 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고마워. 그리고 혹시 내일 어머니가 또 곤란한 말 하시면 나한테 말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막상 어머니 앞에서 말도 어버버거리는 사람이. 됐어. 뭐 큰일이야 있겠어? 큰일이었음 진작 우리한테 말씀하셨겠지. 다음 날 회사. 사장님 오셨어요? 어제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어, 우리랑 연장 계약한다고 하네. 혹시 다른 업체로 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잘 됐지 뭐. 다행이네요. 역시 사장님 능력에 출중하세요. 아, 무슨. 그나저나 새로 들어온 팀장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아, 김선우 팀장님이요? 그럼요. 전 회사에서 팀장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바로 적응하시던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부서가 안 그래도 체계가 영 없었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래도 뭔가 문제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혹여나 내 남편이라고 잘못한 거 있어도 눈 감아주고 나한테 숨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솔직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긴 해. 괜히 낙하산으로 보일까 봐 걱정도 되고. 아유, 어차피 그 자리에 팀장님 하나 구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인력에서 팀장 맡을 사람도 없었고요. 경력이 아예 없는 분도 아니고 전 회사에서 경력도 많은데 불만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사장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말 안 나오게 더 신경 쓸게. 네, 저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그날 저녁, 카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갑자기 업무 미팅이 잡힌 바람에 끝나자마자 달려왔더니 10분 늦었네요. 누가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을 네가 다 떠안고 있는 줄 알겠다.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여자가 일로 유난을 떠니? 그거 잘 되고 있는 건 맞냐? 그럼요, 어머니. 요즘 일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곧 대기업이랑 계약도 맺을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조그마한 사업체 아니냐. 우리 선호가 다니는 큰 회사보단 훨씬 질이 떨어지겠지 뭐. 아무튼 너 바쁘다고 선호 밥 안 차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 남자는 말이다. 아내가 해주는 뜨신 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해서 일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끼니 제때 챙겨주고 집에 와서 편히 쉴 수 있게 청소도 깔끔히 잘해놓고 그래야 돼. 알겠어? 너가 그렇게 하겠다는 전제하에 내가 사업하도록 허락해준 거 아니냐? 네, 알아요, 어머니. 볼 때마다 저 소리시네.
남편 회사 관뒀다는 말 들으면 엄청 놀라시겠네. 아, 언젠가 말은 해야 될 텐데 걱정이다 정말. 그건 그렇고 내가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걱정 많이 했어요. 무슨 일 있나 해서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 네 시아버지 너네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아버님을요? 그래. 네 시아버지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케어를 했는데 말이야. 나도 늙어서 그런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 양반이 걸핏하면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질 않나. 밥을 먹어놓고 밥 달라고 성을 부리질 않나. 내가 이 양반 시중 들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차라리 모시는 게 낫겠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도 각자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정 그러시면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새 치매 환자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설 좋고 의료진 경력 좋은 데로 알아볼게요. 나?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바로 시아버지를 버리겠다는 소리래. 버리다뇨. 저랑 남편 둘 다 일하잖아요. 애들도 학교 갔다가 학원에 늦게까지 있다 집에 돌아올 텐데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더 위험하세요. 그러니 차라리 병원에 모시고 저희가 자주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어떻게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아버지를 병원에 맡긴다는 소리래? 예의가 원래 없단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전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됐다! 살다 살다 이런 모욕은 또 처음이래. 네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겠다만 이러는 거 아니다. 됐고, 선우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시아버지 돌봐라. 알았냐? 어머니! 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렇게 억지를 부리셔? 가뜩이나 일 많아서 정신없는데 시아버님을 어떻게 모시라고. 그날 밤, 집. 왔어? 어머니 만나고 왔다며? 어, 어머니가 바로 전화했구나. 그럼 대충은 알겠네. 전화 받자마자 하도 화를 내셔서 당황스러웠지. 당신도 놀랐겠어. 애초에 나 통해서 얘기하면 될걸. 왜 당신을 불러내셔가지곤. 며느리가 시부모님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어? 설마 어머니 뜻대로 하자고 한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요새 바빠서 안 된다고 했어. 요새 병원 좋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화만 내시고 끊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제일 좋은 병원으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도 영 듣질 않으셔. 아무래도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떡해? 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단 말이야.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그래도 돼? 애초에 우리 아버지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인 내가 신경을 써야지. 내가 어머니께 알아듣게 잘 설명할 테니까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해. 회사 돌아가는 사정 보니까 왜 당신이 계속 야근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동안 부모님 말이라면 어쩔 줄을 모르더니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믿어주자.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고맙지. 빚도 대신 갚아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일인데 당연히 같이 해결해야지. 이따 애들 들어오면 오랜만에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좋지. 아이 애들 데리고 오면서 내가 사올게. 그러던지. 다음 날 전화. 어머니, 통화 되세요? 그래. 네가 무슨 일이냐?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어제 그렇게 통화 끝내고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아버지는 어떠신데요? 애초에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말아라. 그저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살아서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요. 그리고 저나 와이프나 아버지 돌봐드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돌봐드릴 형편이 안 된다니? 그거 다 핑계 아니냐? 아니, 아픈 시부모님을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바로 병원으로 보내자는 말을 해? 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제가 소정이 신세를 좀 지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신세라니? 네가 무슨 신세를 져? 네가 걔보다 뭐 못난 게 있다고? 아,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어머니도 아셔야 되니까. 저 회사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소정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정이가 저희 일 편하게 하라고 편의를 얼마나 봐주는데요. 실제로 소정이 회사 일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모실 순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며느리라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 회사를 그만둬?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갑자기? 사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소정이 덕분에 여기서도 팀장 자리 얻어서 일하고 있어요. 소정이가 많이 양해해 준 건데 갑자기 아픈 시아버지를 모시라고 하면 제가 양심도 없는 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엔 이해하세요. 제가 아버지 편하게 계실 만한 곳 알아볼게요. 예? 사정은 무슨 사정? 걔가 그래서 우리 식구를 이렇게 얕보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시아버지 병원을 버리겠단 말을 한 거였어. 지 남편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부리고 있는데 당연히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지. 네, 이걸 그냥 불똥이 또 왜 거기를 튀어요? 그런 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애가 아니긴. 내 이번 기회에 똑똑히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끊어. 이게 아닌데 정말. 그날 저녁. 아직 회사야?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무실에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받아서 먼저 차에 탔어. 잘했어. 팀원 회의 좀 하느라. 나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당신 먼저 들어가. 아, 그리고 말이야. 아까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아직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어머니가 따로 전화 와도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어차피 어머니 바로 수긍할 사람 아니란 거 알고 있는데 뭘. 그래도 당신이 중간에서 잘 도와주니 고맙네. 나도 덜 힘들고. 아니야.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야 정신 차렸지 뭐. 아무튼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어. 그래, 알았어. 안 그래도 집에 거의 다 왔어. 끊어. 이제야 퇴근하는 거냐? 어머니. 이 시간에 여긴 웬일로. 시어머니가 아들 집 온다는데 며느리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되는 거냐? 아,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왜 제 머리채 잡으세요? 아파요. 무슨 짓? 요거 말본새 한번 봐봐. 감히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따져? 결혼할 때부터 기강을 단단히 잡아놨어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영 착하게 굴었지. 이제라도 너 제대로 교육시키려니까 각오해라.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네? 그걸 몰라서 물어?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안 하겠다는데 시어머니 된 입장으로 당연히 벌을 내려야지. 아픈 시아버지 극진히 간호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버릴 생각을 해. 이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 이거 좀 제발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안 되는 이유 설명드렸잖아요. 네? 우리 선호, 네 회사 직원으로 부리고 있다며? 남편을 그렇게밖에 안 보니 당연히 시부모도 이렇게 돼야지. 그래, 네 남편이 회사 관두고 네 회사에서 일하니까 좋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당당히 거절을 했구나. 네가 우리 선호 회사 관두게 했지. 보나마나 뻔하지. 그 순한 녀석이 지 스스로 회사를 관둘 일은 없고 네가 선호 회사 관두게 해서 네 회사에 들어오게 한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남편 꽉 잡고 시댁 식구까지 개무시하려고. 안 그래? 내 말이 정확하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남편 회사를 왜 관두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 정말 억울해요. 그럼 선우가 왜 회사를 그만둬? 어? 이유도 제대로 설명 못하던데 뭐나마나 네가 시킨 거 아니야? 시댁 모시는 거 싫어서 남편 네 직원으로 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정말. 저도 남편이 회사 다니는 게 좋죠. 관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남편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봐라. 너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 보니까 네가 시킨 게 맞지?
아, 정말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억울하면 이번 기회에 그 회사 우리 선호한테 넘겨줘라.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세요? 말 그대로야. 그 회사 우리 선호한테 넘겨주고 넌 집에서 시아버지 모시면 되겠구나. 그럼 딱 맞네. 그치? 아니, 제가 일군 회사를 왜 남편한테 넘겨줘요? 왜라니? 며느리가 아픈 시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냐? 마침 선호가 사업 이어받을 수 있게 됐으니 좋은 기회 아니냐? 그렇게만 되면 너도 일 핑계 대고 시댁 식구 일 남 몰라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 사업을 얼마나 힘들게 성공시켰는데요. 이제야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남편한테 넘겨요? 그렇게 치면 차라리 남편이요 아버님을 모시는 게 맞는 거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죽어도 지가 아버님 모시겠단 말은 안 하네. 지금 우리 집안에 시집와선 며느리 노릇을 아예 때려치우겠다 이 말이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자기 아들 빚쟁이 돼서 내가 다 갚아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걸핏하면 저렇게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된단 말이나 하고 계시니. 남편 봐서라도 지금까진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해도 너무하잖아. 야, 어른이 말하는데 왜 말이 없어?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이 집 며느리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한 사항은 아들한테 직접 들으시고요. 우선 제 입장만 얘기하자면 전 어머니 며느리로서 남편 와이프로서 애들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번에 어머니가 집 사신다고 해서 돈도 보태줬고 아버님 치매 치료 비용도 제가 대고 있고요. 생활비도 매달 150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도 빠짐없이 참가했잖아요. 바쁜 와중에 그렇게 시간 내서 하루 종일 집안일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니란 거 어머니도 아시리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듣는 소리가 사업 남편한테 넘기고 남편 수발 들고 아버님 모시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저히 전 납득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면 예전처럼 받아들여질 줄 아시나 본데 이번엔 절대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따지고 있어? 네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어?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할 말은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머리채부터 잡는 어머니보단 낫지 않겠어요? 아?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말 다 했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막 나간 건 어머니죠. 저 오늘 하루 종일 엄청 피곤했거든요.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도 들어가세요. 야, 너 이거 열지 못해?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문을 걸어 잠가? 오, 무슨 일이요? 지금 어머니 오셨거든? 내 입으로 아버님 모신다고 할 때까지 안 물러설 작정이셔. 당신이 좀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말했어.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런 적 한두 번 아니시지. 그때마다 애들도 있고 당신도 착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내가 당신 빚까지 갚아주고 있는데 내가 왜 어머니한테 당신한테 회사 넘기고 아버님 모시란 말을 들어야 돼? 아깐 내 머리채까지 잡으셨어. 나 이런 모욕 받으면서까지 당신이랑 살고 싶은 건 아니야. 뭐? 뭐 머리채를 잡으셨다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역시 핏줄은 어쩔 수 없나 보네.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당신 부모님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고 정말 이혼할 생각도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둬. 여보. 어머니도 참. 잠시 후 시댁. 여긴 웬일이냐? 네 처가 그새 이르든? 엄마야말로 소정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머리채도 잡으셨다면서요. 내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애초에 내 말 잘 들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잖니. 아, 엄마. 지금 소정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데? 너 지금 소정이 걔 밑에서 일한다고 눈치 보는 거냐?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마누라 밑에서 일을 해. 너도 문제가 있어. 그깟 사업 네가 맡아서 하면 될 것을 그 말을 못해서 고작 직원으로 일을 하게? 내가 너 그러라고 비싼 학비 대줘가면서 서울로 학교 보낸 줄 알아. 지금 엄마 때문에 아들이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이혼이 뭐 쉬운 줄 알아? 그냥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그 말에 벌벌 떨어. 아, 엄마. 저 지금 소정이랑 이혼하면 큰일 나요. 순식간에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다고요. 그,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이라니. 네가 빚이 왜 있어? 집도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해준 건데 그 뒤로 큰 돈 들어간 게 뭐 있다고? 설마 소정이 걔가 사업한다고 네 대출 끌어다 쓴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 내가 벌인 일이라고요. 제가 무리하게 퇴직금까지 끌어다 투자하다 망한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소정이가 그거 다 용서해주고 빚까지 갚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납작 엎드려서 숨만 쉬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채 잡는 거 그것도 폭력이에요. 대체 어쩌려고 이러세요? 예? 나?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빚을 졌다 그 말이야? 아니 투자 그런 거엔 당초 관심도 없던 놈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야? 회사는 왜 그만두었고? 바람이 잘못 들어간 거죠. 저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다고요. 아무튼 바닥까지 망할 거 소정이가 저 자기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고 빚도 대신 갚아주고 있으니까 소정이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아, 제발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고요. 지금까지야 저도 회사 잘 다니고 있고 꿀릴 게 없으니까 어머니도 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은 거였겠지만 이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어머니가 제 빚 다 갚아줄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빚이 그렇게 많은 거야? 아, 넌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빚부터 져? 어? 나도 그럴 줄 알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소정이한테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혼당하면 그때부터 아들 인생 완전 망치는 길이니까. 그날 밤, 집. 소정아, 자? 나 오늘은 쉬고 싶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으니까 당신도 그냥 자.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해서 사과할게. 사과는 어머니가 직접 하셔야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어. 저기, 정말 이혼할 생각은 아닌 거지?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별개라지만 당신 만나는 한 당신 어머니 계속 마주쳐야 되고 그럼 오늘 당한 수모를 앞으로도 당할 수도 있단 얘긴데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게다가 당신 빚까지 있잖아. 제발 소정아,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어? 어머니도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야. 그니까 이혼 생각만 하지 말아줘. 모르겠어.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지금은 잘래.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어, 어머니 때문에 소정이랑 이혼하면 저 진짜 그때는 엄마 안 봐요. 빨리 소정이한테 사과하세요.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마누라한테 사과하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해? 못난 것 같으니라고. 다음날 카페. 무슨 일이시죠? 어제 하실 말씀 다 한 거 아니세요? 저, 저기 소정아. 내가 어제 그런 건 뭘 모르고 말한 거야. 우리 선우가 그런 잘못을 한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안 그랬지. 어제 선우한테 얘기 다 들었다. 듣고 어찌나 미안하든지. 어제 내가 그런 건 싹 다 잊어라. 나도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어제 일을 다 잊으라고요? 제가 집 앞에서 그 꼴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요? 아이, 그냥 실수라니까 그러네. 그 일은 잊고 나도 시아버지 모시란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이혼할 생각 있음 접어라. 응? 앞으로 너네들 일에 관여도 안 할게. 그럼 됐지? 그니까 마음 풀어라. 늙은 시애미가 이렇게 비는데 웬만하면 받아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 끝까지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하네. 딱 봐도 남편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선호 빈말이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남편 기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알지? 선호가 어쩔 수 없이 네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한 몇 달 일하면 승진도 팍팍 시켜주고 그래.
명색이 사장 남편인데 팀장이 말이 되니? 전 회사도 자기 힘으로 그 정도 냈는데 여기서도 팀장이 말이 돼? 지금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온 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곡해하니? 사과도 하고 따로 당부할 말도 하고 그러는 거지. 됐네요. 어차피 남편 내 옆에 있으면 기죽을 게 뻔하거든요. 솔직히 내가 빚도 다 갚아주고 내가 월급도 주는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바엔 아줌마가 아들 기 팍팍 살려주면서 책임지면 되겠네요. 빚도 다 갚아주고 용돈도 두둑이 주면서요. 어때요? 그게 당신도 속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나,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있어? 이제 곧 아줌마 될 건데 미리 불러서 뭐 어떻다고요. 웬만하면 남편 봐서라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내 사업 운영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5천만 원 빚도 대신 갚아줘. 치매 걸린 시아버지 수발도 들길 바라줘.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제사도 챙겨, 용돈도 챙겨.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애들이야 내가 알아서 잘 키우면 되고. 아니, 이혼이 그렇게 쉬워? 내가 고작 몇 마디 했다고 바로 그렇게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을 그렇게밖에 안 봤던 거야? 어? 끝까지 당신 아들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아들 본인이 직접 데리고 살라고요. 난 내 아이들 잘 키울 테니까. 각자 자식 잘 키우자고요. 됐죠? 저, 저 말하는 것 좀 봐. 기껏 사과하러 왔더니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1시간 후 회사 휴게실. 무슨 일이요? 회사에서 말할 건 아닌데 밖에 직원들도 다 출장 갔고 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 이혼해. 뭐? 이혼을 하자고?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거야? 분명히 엄마가 사과하신다 했는데.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해서 그게 되겠어? 어차피 달라진 건 없어. 난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때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무시한 건 당신 엄마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능력도 인정 안 해주고 당신 기나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을 맺어?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이혼해.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그걸로 빚을 갚든가 새 출발을 하든가 해. 사직서도 냈으면 좋겠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어? 난 진짜 억울하다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당신이랑 살수록 내 삶이 너무 비참해져.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한텐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할 거고 이혼했다고 애들 안 보여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당신 부모는 당신이 책임지면서 살아. 서류는 내가 준비해서 갖다 줄게. 사인만 해. 소중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부탁이야. 빌어도 소용없어. 그런 부모한테 태어난 것도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지. 솔직히 당신도 지금까지 당신 부모 그런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었잖아. 내가 빚 갚아준다니까 그제야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한 거지. 평상시대로라면 부모한테 나쁜 말 못한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안 그런다니까. 내가 잘할게. 미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이 최선인 것 같아. 어우, 나 혼자서 뭘 어쩌라고.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더냐? 대체 소정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오히려 내가 황당하더구나. 난 사과했는데 걔가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하니? 사과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혼을 하자고 해요? 지금 서류까지 놓고 애들 데리고 집 나가버렸다고요. 어? 진짜 서류를 줬단 말이야? 그새? 애들까지 데리고? 아니, 어딜 여자가 애들까지 데리고 밖을 쏘다니냐? 원래 걔가 그렇게 경우가 없는 애였냐?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어쩔 거예요?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회사에서도 잘려고요. 넌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네가 다 잘못한 거잖아. 그러게 누가 투자를 그렇게 하래?
회사도 지 멋대로 그만두고 다 지가 잘못한 거면서 엄마 탓으로 돌리고 있어. 한심스러운 자식 같으니. 엄마. 됐다, 됐어. 나도 인제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6개월 후, 시댁. 이게 다 뭐냐? 뭔 돈 갚으란 우편이 이렇게 많이 와? 당장 대출이자 갚을 돈도 없는데 돈도 안 벌리고 내가 별 수 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메꾸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출을 또 받았다고? 그건 무슨 수로 갚을 건데?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이 한심한 자식아. 너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이렇게 대책 없이 사는 거야? 너희 아버지 치매 걸려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모습만 보여줄 거야, 어? 얼른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이제 애들 양육권까지 넘어가면 너가 양육비도 대줘야 될 텐데 대체 어쩌자고 그래?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짓인데요, 뭘. 이걸 바란 거 아니었어요? 너 그 소리냐? 엄마 탓하는 거 이제 지겹지도 않아? 대체 언제까지 엄마 원망하면서 살래, 어? 이러고 있지 말고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소정이 좀 설득해 보지 그러니. 이쯤 되면 미운 정도 사그라들고 그럴 거 아니야, 응? 엄마한테 악감 중에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졸라봤자 뭐 하겠어요. 됐어요. 이제 나도 매달리기에도 지쳐요. 아휴, 저 자식이 대체 어쩌자고. 다음날 마트. 응? 소정이 아니야? 응. 오랜만이구나. 어, 장 보러 오셨군요. 응, 그래. 너도 이 동네 사나 보다. 우리 꽤 가까운 위치에 사는구나. 저기, 애들은 잘 지내지? 우리 선주들 얼굴도 본지 한참 됐네. 아, 그럼요.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소정아. 잠깐만. 무슨 일이시죠? 저기, 내가 너무 늦게 말하는 거긴 하다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이렇게 부탁하마. 내가 정말 미안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그리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못난 우리 아들 걷어준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했어야 됐는데, 내가 옛날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너한테 막대했어. 그동안 너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곱씹어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니까. 그때도 넌 싫은 티 하나 안 내고 묵묵히 들어줬는데, 그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해버렸으니, 너 사업 성공해서 나한테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시아버지 치료비도 대주고 했던 것도 다 고마운 일인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버렸다. 저기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죄라면 무식한 엄마를 둔 죄지. 아직 숙려기간 좀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냥 합치면 안 되겠니? 애들은 또 무슨 죄니?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아빠가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 다시 합치면 아예 연락 자체를 안 하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다시 걷어주면 안 되겠니? 왜요? 막상 아들이랑 살아보니까 기 살려주기가 어려웠어요? 아님, 뭐 빚이 더 많아졌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그저 너랑 우리 아들이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딱 봐도 치매 남편의 백수 아들까지 같이 끼고 살려니까 힘들어서 나한테 하나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어요. 내가 왜 그런 수고를 감당하겠어요? 애초에 아줌마가 떠안을 몫이었어요. 그러니 책임감 있게 걷어주셔야죠. 그럼 수고하세요. 전 이만. 아휴, 마음이 단단히 돌아섰네. 예전에 살갑게 대해줄 때 잘해줄 걸. 아유, 내 팔자야, 이씨. 1년 후. 그 뒤로 남편이랑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1년의 사이에 사람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워낙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다시 일어설 줄 알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빚도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었고 남편이 양육비를 어느 정도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도 좋은 아빠는 되고 싶었던지 앞으로 정신 차리고 돈 벌어서 양육비는 빼먹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도 있고요. 간간히 아이들 면접 교섭권 때문에 남편과는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는데요. 전 시아버지 병세가 점점 위중해져서 집안이 계속 기울고 있나 봐요. 전 시어머니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치료비를 벌고 있다고 하네요.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까지나 회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 사업은 다행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규모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직원들도 잘 따라와 주는 편이고 몇몇 대기업에서 계약 요청도 들어오고 있어서 2 아이를 혼자 키우기 충분한 벌이를 하고 있죠. 일도 점점 재밌고요. 신경을 일과 아이들에게만 쓸 수 있어서 예전에 결혼을 했을 때보다 훨씬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이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행히 엄마 아빠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하며 건강히 잘 보내고 있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연락해서 보여주고도 있고요. 그럼에도 미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만큼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추억도 많이 쌓게 해주려고 주말엔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있고요. 이번 아이들 방학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갈까 계획 중에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행복한 생활이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